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시장 궁금증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의 파트너님과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 테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10시 구간 넘어서면서 양시장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또 매수로 돌아섰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글로벌적인 이슈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분 좀 보셨을까요? 네, 역시나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다 모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 4월 2일 날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가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유연성을 갖고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난 금요일 날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안도랠리가 좀 나왔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당일날은 올랐는데 그 다음날 실적을 예고하는 그 예고치가 낮아졌다는 이유, 즉 낸드 가격이 하락세가 있고 그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장중 8%나 떨어졌습니다. 이 영향이 바로 우리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넘버 3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넘버 1이고 넘버 2가 SK 하이닉스였죠. 그런데 이 구조가 지난 한 20년간 굳어져 왔었는데 이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주 그냥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무역 대표부 USTR이 이번에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150만 불의 그러니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검토하기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 선주들은 중국 조선사에 배를 맡기지 않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조선사에 이 배 건조를 맡길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미국에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가 건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좀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주들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모두 독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독이 3년치가 차 있기 때문에 웬만큼 배값을 그러니까 새로 신조 조선 가격을 높이 주지 않으면 그 독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수주할 때 그 고부가치 선박을 위주로 그러니까 수주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스스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트럼프 일기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의 BYD가 만드는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그런 전기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 관세를 때려도 미국 전기차와 가격이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그 가성비 있게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중국 정부 자체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의 이런 그 수량을 조절을 해서 미국이 스스로 이제 이런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먼저 좀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뜻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미국은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번에 3월 25일 내일부터 28일까지 중국에서 보아스 포럼이 열립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 양회가 열렸는데요. 양회는 중국 정부 정책의 그러니까 정부의 중국 정부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 보아스 포럼은 중국 재계의 어떠한 정책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지 보여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겐 중국은 제2의 내수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갈 구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중국 보아 포럼을 맞이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중국에 가 있고 SK 관련자들도 중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서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대내적으로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분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USTR이 이런 조선업 쪽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조선사들은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드는 그런 그 조선사들이고 네. 여기에 대해 선주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대부분 도구를 3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기 배를 만들어 달라고 먼저 끼어들기 위해서는 선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도 LNG 예전에 그 그러니까 네. 아랍에미리트에 그 LNG선을 수주했을 때 실제로 이 저가에 수주했던 부분을 우리가 위약금을 물고 그 아예 그냥 계약을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들어온 게 더 높은 성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 이런 그 마이크론 주가 급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향 물량을 새로 HBM3E에 대한 양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CXL 반도체를 또 양산을 태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존의 디램이나 낸드, 물론 디램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고 낸드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도 신규로 HBM3와 또 CXL 반도체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업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올해 그 1년은 실적들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그것보다 높은 때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3월 30일 날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공매도에 대한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들, 특히나 이게 이제 로봇이나 화학, 철강 쪽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 25%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과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의 수출이 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고,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2025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 한한령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징후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산청에 아주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이제 재해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이제 복구 비용이 여기다 이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부과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수 쪽 지역에서 이런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도 이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미국에서의 이런 4월 2일 날 있을 이 상호 관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장세긴 하지만 여전히 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매수세가 살아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종목들은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고요. 많이 상승한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특징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할 때부터 이 조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섹터로 조선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선주가요, 그 조선 배를 만드는 기업부터 기자재까지 조금 훈풍이 퍼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태광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일부 종목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도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주식 투자는 네. 파란불일 때 사서 빨간불에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고 종목을 보시기 때문에 파란불이 보면 겁을 집어먹고 빨간불을 보면 갑자기 뛰어들고 싶은 그러다 보면 빨간불에 상투를 잡아버리고 파란불에 오히려 손절매를 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앞으로 돈을 벌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야만
그런 그 종목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종목들은 우리 고객이라고 말이죠. 투자자들은 물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조선주는 지난 연말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섹터입니다. 물론 지난달부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이게 뭐 피크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 피크라는 건 기존에 우리 조선사들이 기존 상업용 LNG선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했을 때 얘기고 이제는 미국의 MRO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고 미 해군의 군함 건조 사업에도 우리 조선사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새로 열리는 것이고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꽤 짭짤한, 물론 우리나라도 정부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이 기업 실적이 더더욱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스스로도 이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미국 내에 있는 조선사뿐만 아니라 해외 우방국이 갖고 있는 조선사에서도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미국 의회가 법을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마린엔진, 그다음에 하나엔진 같은 기자재까지도 좀 봐줘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조선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다음 주 공매도 시작되잖아요. 그 조선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매도를 치는 것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가치 이상의 주가로 평가되고 있는 시장 내 버블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깨지면 그 하락하는 폭에 따라서 공매도를 한 세력들은 돈을 버는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조선사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목에다가는 함부로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 매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할 수가 없죠. 예전에 게임스톡이라고 미국에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했다가 잘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주로 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진짜로 실적도 안 되면서 주가 버블, 즉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때리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반 콘텐츠 관련 기업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모멘텀 보면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주에 이제 에이펙 2025가 열립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 전에라도 이 중국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물론 한한령을 했다고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한령이라는 게 발효했다고 시작되는 그 시점 이후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전과 확연하게 비교되게 중국 내 사업이 죽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이거를 서서히 늘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넓혀줄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너자가 세계 최대 흥행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스스로가 이 애니메이션 분야만큼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개방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오판한 것은 중국의 이 너자라는 애니메이션은 중국의 전설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 기술자들이 넘어와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의 그 모멘텀,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주제를 갖고 일본의 이 애니메이션 기술이 접목돼서 만들어낸 흥행 실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중국이라는 시장 13억 인구 중에 뭐 어린아이들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너자2는 원의 성공의 연장성산에서 이게 세계 최대의 흥행 실적을 올린 애니메이션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고스란히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나선 그다음엔 K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빈틈 공간을 차지해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보다 훨씬 더 재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출이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익이 예전에 없던 수익이 우리 엔터사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영화 콘서트 드라마뿐만 아니라 공연 무대 이러한 그 우리가 뭐 SM이나 뭐 JYP 뭐 이런 기업들의 그 아티스트들의 중국 공연 이게 이제 허용이 될 경우에는 블랙핑크나 BTS가 완전체로 올해 복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에서 대규모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이 꽤 대단한 것이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던 우리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광고를 찍는 비용도 그러니까 수익도 대단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들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SAMG 엔터와 또 A스토리, 큐브 엔터 같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와 또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콘텐츠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공약주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럼 콘텐츠 관련된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 A스토리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A스토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시그널, 그다음에 킹덤, 그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이 우영우죠. 우영우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어서 막 히트를 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K 컨텐츠 특히 드라마들이 이 히트를 치면서 이게 넷플릭스 스토리에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방송국들이 우리 한국 콘텐츠인 드라마들을 수입을 해서 이걸 자기네 나라에 맞게 리메이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는 IP를 해외 판매해서 이게 리메이크를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6개의 날 같은 경우 영국의 SHUK에 이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되는 공동 제작에 들어갔고 드라마 빅마우스 같은 경우 홍콩 TV에 또 팔려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리메이크에 대한 모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말뜻은 A스토리가 국내 방송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한알령 해저를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우리 A스토리의 이러한 그 드라마 제작 능력이나 또 이런 컨텐츠들, IP들이 먹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따라서 실적도 대단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리고 이런 면에서 매수가는 8,500원,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손절가는 이제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A스토리는 향후 작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실적이 증가한다면 이러한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스토리 자체가 이 한알령 기간 동안 만들어놓은 구작들을 정식으로 수출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신작과 함께 그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가 굉장히 낮지 않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목표 주가랑 그리고 손절가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좀 8,500원을 매수가로 네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을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는 15,000원에 여러분들이 볼 때 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면서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 예전에 한 5만 원도 넘어설 만큼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기업인데 최근 조정 계속 받았습니다.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